시간 딱 맞췄네. 고층 빌딩의 옥상에 오른 리베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리는 높은 곳의 강풍에 감춰졌지만 그녀 눈동자에 비친 흐릿한 빛은 점점 커져만 갔다. 리베리는 굵은 꼬리를 살랑살랑 움직였고 발밑의 도시를 향해 손짓하며 보이지 않는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디 보자. 해설은 과연 트리먼츠 어디에 떨어질까? 3구역과 5구역은 주택가, 11구역의 새 공단지는 아직 시공 중이고 중앙구역은 안 되겠네요. 빌딩들이 마트에 쌓인 통조림처럼 빼곡한데다가 오늘은 평일이라 사람도 많으니까 당신은 낙하시점까지 이미 계산하실 텐데, 아니면 저기 얼마나 큰 소동을 일으키든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건가? 뭐가 됐든 당신의 계획이 여기까지 진행된 걸 보니 점점 더 흥미로워지네, 크리스틴. 13구역의 트리토 공장 확인하려. 리베리는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누가 커튼을 연 거야? 박사의 잠꾸러기. 지금 시간이면 라일렛 직원들은 이미 출근한 지 1시간은 지났을걸? 이 호텔은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장 안 해? 그냥 보고 싶어졌어. 당신은 기동장갑에서 날 구해줬으니 아침이라도 챙겨주려고 온 건데 그렇게 이상해? 라일렛 일찍 카페에서 파는 아침 메뉴야. 매일 100인분 한정이라고. 그래, 알았으니까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줄래? 아침부터 웬 짜증이야. 사리아를 찾고 있어? 사리아스랑 연락이 끊긴 건 사실이지만 사리아가 없으면 당신한테 부탁해도 마찬가지잖아. 일단 이것부터 봐. 시민 여러분, 오늘 아침 13구역에 있는 트리톤 제3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폭발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 부서는 연구원의 오후 조작으로 인한 시공기계의 폭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리톤 공장에는 대량의 촉매제와 중간 제품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 원료의 누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군부는 정부와 협력하여 현장에 대한 긴급 정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현재 13구역 전체가 임시 통제로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3구역의 임시 통제가 세리마운치에서 이어지는 잭슨 부통령의 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관부서에 문의했으나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라일럿과 관련 있어?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하지만 박사 당신 또는 로더스 아일랜드가 트리먼치에 있는 이상 이렇게 큰 뉴스를 놓치고 있진 않을 거야. 사리아스는 당신들을 엄청 믿고 있으니까. 아무튼 박사, 새로운 손님이었어. 우리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역시 분신이었군. 새로운 손님? 박사, 해가 중천에 떴어. 이프리트, 네가 어떻게? 오랜만이야, 김현 박사. 부틀러주스는 엘레나와 함께 보담으로 돌아가서 기능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고 맥코네스트는 새로운 임무를 진행 중이야. 앞으로 너는 나랑 함께 움직인다. 나도 있어. 그리고 로즈몬티스, 겔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름처럼 몽실몽실한 필라인 소녀가 어느새 방에 들어왔고 홀로 창가에 조용히 서서 당신과 당신의 방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소녀 뒤의 창밖에는 새하얀 구름이
트리마운치의 맑은 하늘을 날고 있었다. 박사, 화내지 마. 내가 닥터 켈시한테 데려가달라고 부탁한 거야. 어떤 사람한테서 초대를 받았어.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지. TV를 켠 걸 보니 13구역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겠네. 그 폭발의 원인은 영건의 오조작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낙하물 때문이다. 사리아는 조사를 위해 먼저 사고 현장으로 갔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당장 일어나서 씻고 오는 거지. 의무 방어전? 우리 집이 이 안에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멋대로 봉쇄하는 게 어딨어? 이거 합법적인 거 맞아? 영장 있냐고? 너희들이 긴급 사태를 가면 다야? 10분만 들어가다 나올게요. 프로젝트 계약서를 가져와야 해요. 고객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임시 전자통행증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돌아가십시오. 재밌네. 남아서 사리아의 움직임이나 살펴볼까 했는데 예기치 못한 작은 참새가 날아들어왔는걸. 그러고 보니 저 아이는 다이아블리 사태 그 연구원이지. 드러난 사각지대에 정착시키면서 정작 본인은 연파에 섞여 기회를 노린다라. 제법인데. 하지만 군부가 길목마다 병사를 잔뜩 깔아놨는데 어디 그 통제선이 쉽게 뚫리겠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저 나쁜 놈들을 성가시킬 순 있을 것 같으니 내가 좀 도와줄게. 뭘 그렇게 중얼거려? 아무것도 아니야. 물건을 할 수 있으니 바로 배달해야지. 다들 방송은 들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난 건 공장인데 왜 13구역 정체를 본사하냐 이거지. 정말 화학 원료 누출이 걱정된다면 왜 방독면을 쓰지 않아? 왜 너희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말을 누가 믿겠어? 이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 공업 단지 전체의 업그레이드 계획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를 그르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예요. 빨리 들여보내줘요. 밀지 마십시오. 몸의 움직임이 둔한데 통지선을 뚫고 들어온 자가 있다. 왜 통신은 먹통이야? 동영증을 보여주십시오, 사리아 씨. 나라나? 라일랩 전 방위과 주임. 트리마운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나도 13구역에 못 들어간다는 건가?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통행증이 없다면 이만 돌아가십시오. 당신! 진정하시고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당신 얼굴이 손이 당신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섭게 보여도 그냥 외골각일 뿐이에요. 저는 메일랜드 역사협회에서 일합니다. 지금은 잭슨 부통령의 수행비서를 맡고 있죠. 이건 제 아이디고 사리아 씨는 우리가 초청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메일랜드 재단 그쪽 사람들은 다들 하나같이 이상하네요. 상급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우리는 13구역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려는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 차림은 슬슬 방패를 포기하려나 보네요. 혹시 파이터 일격덮밥입니까? 아니, 이제부터 더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과감하게 움직인다라. 랄렉 전 방위과 주임님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뭔가 박력이 넘치는군요. 역시 일반인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왔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건 하이든 제약대였지. 팀맨 탐정. 그때는 일내기만 하느라 당신과 뮤엘시스한테 생맥주를 대접하는 것도 깜빡했네요. 메이랜더 제다님,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는 알고 있었지만 켈시의 메시지를 받고 확실히 놀랐어. 두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된 거지? 그냥 오랜 친구입니다. 이번 일에서 메이랜더 제다는 무슨 역할이지? 사리아 씨, 정치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한다 할 정도는 아니야. 그렇다면 제가 그 질문에 꼭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령님은 부통령님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신분이 확인되어 대령님께서 두 분의 13구역 진입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학 원료 누출의 원인을 긴급 조사하는 중이라 두 분은 사고의 핵심 구역인 트리톤 제3화학 공장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 쪽에서 두 분께 사람을 붙여 필요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요, 협조하겠습니다. 들어왔다. 이제 드론 2대를 100m 정도 뛰어서 정산시켜야겠네. 저 앞쪽은 테리토 공장 같은데 로더스 아일랜드에서 배운 잠입 작전이 유행을 발휘하지. 천천히 접근해보자. 그런데 여기에 정말 전달물질의 단서가 있을까? 전달물질의 일부가 행방불명이랬나? 맞아. 정확히 말하자면 전달물질이 포함된 실험물자야. 원래는 다른 물질과 같이 본부로 운반됐어야 했는데 누군가가 중간에서 가로챘구나. 게다가 라인랩 내부 사람의 가능성이 매우 커. 사일러스가 테르마운트에 가서 이 일을 조사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난 사무국 기지에 남아서 군부조사에 협조해야 하니까 당분간은 여기를 떠날 수 없어. 군부랑 교섭하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런 거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못한다는 건 아니야. 이래봬도 라인랩의 주임이잖아. 그보다 전달물질은 다른 사람의 야맹을 자극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야.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사일런스, 당신은 파르베심의 제자였지만 사무국기지에 나타났어.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지만 이제 알았어. 당신은 내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야. 아니면 우리 집은 하츠 응용과 주임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고 싶은 거겠지. 미안. 사과할 거 없어. 내가 하마터면 큰 사고를 낼 뻔한 것도 사실이니까. 오히려 난 당신에게 고마워하고 있어, 사일러스.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하는 거기도 해. 당신은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면 자신만의 답을 찾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부탁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당신은 트리만치 돌아갈 생각이잖아. 맞아. 젠장, 왜 갑자기 숨질 때가 한개 더 늘었지? 비르먹을 그쪽에는 있어. 여기 두 골목을 다 뒤져봤는데 안 보여. 포트너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니 그 두 사람을 들여보내긴 했어도 반드시 꼭 붙어 있어야 했는데 어쩌다 놓친 거지? 그 두 사람은 계속 한가롭게 돌아다녔어. 그런데 담장을 지나면서 신발끈을 묶고 있는 사이에 사라져버렸지. 아까 그 깡통 녀석을 너무 얕은 것 같아. 메이랜더 사람은 다 신출귀몰하잖아. 내가 위에 상황을 보고할 테니까 넌 계속 찾아봐. 맞다. 공장 근처로 병력을 더 지원해. 탐정씨의 스발럭과 은페스타는 셀러 놀랍군.
과찬입니다. 떠돌릴 방법이 있다면 굳이 직접 손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도착했다. 앞쪽이 바로 뜨르톤 제3화학 공장이다. 주변에 통제선을 치고 원장무장한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더 이상 접근은 어려울 것 같군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주 잘 보여. 사리아의 시선은 병사들을 넘고 바리케이드를 넘어 뒤에 있는 공장으로 향했다. 반듯했던 공장은 이미 초토화됐고 바닥에는 까맣게 타는 적이 수두룩했다. 연속된 폭발로 벽이 전부 날아갔는지 공장 건물은 기본적인 골격만 남아 오히려 더 잘 보였다. 그리고 그 건물의 한가운데는 무슨 커다란 설치 미술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고리모양의 기계가 지면을 비스듬히 파고 들어가 있었다. 그게 바로 폭발의 근원이었다. 뭐 알아낸 게 있습니까? 낙하물의 외형으로도 역학구조로도 저곳의 용도를 밝힐 수 없겠지만 지상시설에 쓰는 장치는 아는 것 같고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너무 멀어서 자세한 파악은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기에 라일랩 기술의 흔적이 있다는 거다. 정확히 말하자면 크리스틴이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 프로젝트 호라이즌 아크군요. 뭐라고? 라일랩에서 당시의 지휘와 크리스틴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이름을 모른다는 게 더 놀랍군요. 한두 것이 다행이다. 진짜 여기에 전달물질이 사라졌네. 도로시의 말이 맞아. 전달물질은 서로 반응해. 나한테 준 전달물질을 잡으면 어렵지 않겠어. 하지만 수량이 너무 적은데 도로시가 얘기한 거랑 전혀 안 맞아. 주변에 더 있으려나? 잠깐, 여기는 트리톤 공장? 거대한 폐허.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까. 하지만 사일런스는 뉴스에서 관련 수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무국기지 사건이 또 떠올랐다.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때도 이런 처참한 모습이었다. 저건 사랴? 옆에는 누구지? 사랴, 이번 일에도 관련이 있는 거야? 우리 어디로 가는지 알아? 고개를 젓는다. 테레마운치에 있는 사랴의 거점으로 갈 거다. 이미 약속된 사항이야. 사랴, 못 본 지 정말 오래됐는데. 그런데 켈스가 사랴랑 만나면 엄청 바빠서 나랑 얘기할 시간도 없으려나? 나랑 로즈몬테스트는 박사 곁에서 얌전히 있어. 이프리트, 방금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맞다. 그 별이 떨어질 때 예전에 사일런스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로즈몬테스한테 해주고 있었어. 잊어버린 거 아니지? 그땐 기록 안 했잖아. 기억하고 있어. 그날 밤 온도시 사람들이 왕비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줄줄 흐르는 눈물이 모래속에 스며드는 소리를 들었어. 결국 왕비는 궁전의 쪽대 앞에서 기절했지. 왕비의 정성에 감동받았는지 별 하나가 드넓은 하늘을 뚫고 국왕의 앞에 떨어졌어. 국왕은 끝없는 빛에 파묻혀 평생 본 적도 없는, 상상한 적도 없는 광경을 보게 됐지. 다음날 아침 깨어난 왕비는 궁전에 커다란 구멍이 난 걸 발견했고 이미 죽어버린 국왕을 발견했어. 국왕의 입가에는 아직도 미소가 걸려 있었지. 그 배는 정말 왕비가 간절히 기도한 결과였을까?
별은 왕비의 손을 이루어주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 버렸어. 30분이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군요, 대령.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접니다, 부통령님. 드리마운치에서 일정도 꽉 차셨는데 갑자기 방문했으니까요. 그래서 회의 하나를 급하게 취소하셨다고 바바르 비서에게 들었습니다. 13구 여건은 아주 빠르게 대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격했다고 생각되기도 하는군요. 대중 앞에서 심금을 울리는 연설을 하신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정말 적절치 못한 때에 13구역의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그쪽에게도 꽤 큰 사고인가 보군요. 저는 그저 프로젝트 호라이즌 아크를 이렇게 빨리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생각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부통령님께서 남은 일정을 취소하시고 드리마운치를 떠나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사고를 해결하겠습니다. 대령, 그쪽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일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트리마운치에 더 오래 머물 생각이죠. 방금 끝난 회의에서 저는 라인랩을 참관하며 훌륭한 연구원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블레이크 대령, 우린 하나입니다. 콜롬비아라는 이 나라를 위해 우리 모든 걸 바쳐야 하죠. 그러나 이 도시에는 수많은 첨단 과학기술의 선두주자들이 모여 있으며 모두 콜롬비아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존재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죠. 제 뜻을 이해하셨습니까? 아무리 콜롬비아에서 가장 숙달된 군수 공장이라 해도 표준 포탄 하나를 생산하려면 하루 반나절이 걸리죠. 전장으로 운반해 우리 병사들이 숙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유를 가지세요, 대령. 아크 1호처럼 대륙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슈퍼 무기일수록 우리는 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는 콜롬비아입니다. 사르곤도 볼리바르도 아니죠. 최근 몇 년간 군부, 정확히 말하자면 국방부는 국가의 군사 능력을 발전시킨 방법을 계속 탐색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착실하게 발전 중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보기에도 바람직한 방향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제 정세는 끊임없이 변했고 특히 빅토리아의 더 샤드 빌딩이 나타난 뒤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슈퍼무기는 거리라는 개념을 아예 없애버렸고 모든 지상 방어 시스템도 무의미해졌습니다. 폭풍으로 인한 오래지는 분진이 언제든지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게 된 거죠. 이에 국방부 내부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위험한 조짐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전략적 무기의 개발에 모든 걸 걸기 시작했죠. 그때 크리스틴이 군부의 시야에 들어온 건가? 그렇습니다. 크리스틴은 군부의 핵심 기술 고문이 되었지요. 얼마 안가 크리스틴은 프로젝트 호라이즌 아크라는 기획을 제출했고 아크 1호라는 슈퍼무기의 제작 계획도 신속하게 실행됐습니다. 군부는 이를 위해 대량의 자원을 투입했고 라인랩도 꽤 오랜 시간 더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받았죠.
라일랩이 트리마운치의 수많은 과학기술 업체 중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아크 1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트리마운치에 복잡한 에너지 우물을 설치해야 하고 비행체의 최대 높이까지 초점 발생기를 띄어야 합니다. 이건 아주 방대한 공사고 군부도 거의 전력을 기울였죠. 저 하늘에서 떨어진 녀석이 아마 그 프로젝트의 일부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사리아의 시선은 공장 폐허에서 하늘을 향했다. 그 말은 하늘을 중개소로 쓴다는 건가? 구체적인 개념과 구현 원리는 우리도 잘 모르죠. 하늘을 중개소로 삼아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모아 방향을 전환해 초장거리에서 강력한 공격을 가동한다. 이론상 확실히 가능하긴 해. 하지만 정말로 크리스틴이 군부를 도와 그 슈퍼무기라는 걸 만들었을까? 아무래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나 보군요.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어. 단지 더 확실해진 것 뿐이지만 훌륭한 정치가는 절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인수하지 않길 바라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답니까? 간단해. 시간을 끄는 거지. 과학 연구가 효율을 추구한다면 시간 끌기는 정치가들이 하는 수단이야. 버디랜드. 예전에 싱가스 왕조가 우주 회사의 재벌장을 회수하려고 의회에 협상했을 때 있잖아. 3년간 계속된 협상은 아무 성과도 없이 결국 우주 회사가 그 지역의 지배권을 잃을 때까지 계속됐지. 그저 시간을 끌고 싶은 거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가 그 피나먹을 호라이즌 뭔가에 자신감을 잃어 흐지부지 끝날 때까지. 버디랜드 현장에 다녔다면서. 결과는 그 아크일의 초점 발생기 시험 비행체인게 확실합니다. 하늘이 맑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트는 새로운 압력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실험해야 할 거고 이런 실험 비행도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더 궁금한 건 아크이로의 에너지 우문은 줄곧 군부에서 통제했는데 그렇게 거대한 걸 크리스트님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왜 발사했다는 겁니다. 초점 발생의 블랙박스는 못 찾는 겁니까? 블랙박스의 항로 데이터를 추적하면 발사 위치를 알아내 크리스틴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13구역 전체를 수색했지만 건진 건 없어. 누가 블랙박스를 바로 수거해갔군요. 이미 망가진 건 아닐까? 폭발 이력이 어마어마했으니까 말이야. 고개를 젓는다. 크리스틴이 사라진 지도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크리스틴은 이미 원하는 실험 결과를 얻었을 텐데 여전히 숨어있다니. 그 말은 군부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 호라이즌 아크가 이미 군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오래 끌수록 변수는 많아집니다. 알아. 접니다. 네, 잭슨은 우리와 대화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저 말입니까? 저야 당연히 숨기는 게 없지요. 크리스틴을 감시하러 보낸 특수요원에게 물어보시면 네, 양보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안색이 변했군요, 대령님. 버디랜드, 자네 말이 맞아. 우린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크리스틴과 그녀를 감시하던 군부 특수요원이 동시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건 계획이 실행 가능한 단계까지 왔다는 뜻이죠. 크리스틴이 그 투사자들을 속였겠지. 예, 우리도 그런 의심이 들긴 하지만 당신은 아주 확신에 차 있군요, 사리아스. 난 크리스틴을 잘 아니까. 그래요? 라일랩은 설립 초기부터 민간 기술에 획기적 영감에 몰두했지. 군사 쪽은 거의 하지 않았어. 크리스틴 본인도 그쪽엔 관심이 없었고, 게다가 크리스틴의 연구 계획이 하늘에 있다면 그 하늘은 수단이 아니라 목표인 게 분명해. 라이트 부부 이야기인가요? 맞다. 이 땅에 모든 걸 탐색하지도 못했고 하늘도 이제 막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왜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려 하나? 라이트 부부의 비행 사고 이후 비행 차량의 전문가 스티븐슨 씨가 신문에 투고한 이 유명한 평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천재 과학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인데 사람들이 업계의 정확한 평가라고 멋대로 해석하는 바람에 라이트 부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됐지. 참으로 아이러니. 그게 무슨 말이죠? 스티븐슨과 라이트 부부는 사이가 매우 좋았지.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크리스틴도 잘 보살펴주었고 훗날 크리스틴이 학계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사람 덕분이다. 그건 저도 잘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군요. 하지만 크리스틴과 스티븐슨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다. 크리스틴은 하늘에 대한 부모님의 집념을 이어받았고 다른 사람의 이해를 바라지도 않았어. 사실 크리스틴은 하늘을 증오했어. 핀. 전날 물질이 사고 현장에 나타난 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하지만 이번 폭발과 전날 물질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전날 물질을 쓰나? 내가 알기로 헤르탄 공장과 라일랩은 접점이 없을 텐데. 아니면 공장을 파괴한 고리마의 기기가 전달 물질과 연관이 있다는 건가? 사례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네. 드론을 더 가까이 보내봐야겠다. 정체불명의 드론 한 대 격추 완료. 이런. 그쪽 통행증을 보여주십시오. 없습니까? 13구역은 임시 통제 상태이니 저와 함께 가시죠. 난 이 공장 사람이에요. 오늘 휴가 내고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공장이 폭발했다고 해서 그래서 보러 왔을 뿐이에요. 당신이 이 공장의 직원이라면 이 드론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시죠. 지침이 되지 마시고. 그건 그 아이는 현장 사진을 찍으러 든 게 맞아. 마리안 여사님? 정말 마리안님 맞으십니까? 세상에. 말이 아니라 40년 만에 듣는 이름이네. 그때 그 기자에게 말씀이십니까? 신작 영화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촬영 중에 체형으로 중상을 입으신 관계로 아쉽지만 은퇴하고 무대 뒤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히셨죠.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마리아는 얘기만 나오면 흥분한 나머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신다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마리아님의 모든 작품의 스페셜 에디션을 소장하고 계세요. 저도 아버지와 함께 적어도 10번씩은 다 봤습니다. 특히 그 스파이 캐치는 아직도 기억나요. 언덕에 있는 스파이를 한눈에 알아보고 크루즈에서 바로 뛰어내는 그 명장면. 마리아님이 연기하신 캐릭터는 모두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었어요.
요즘 랭크드의 양산한 배우들은 최대한 마리아님의 연기 수업을 들어야 한다니까요.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 안타깝지만 지금의 마리아는 그저 직원과 연봉 협상을 할 때나 협상 전문가 역할을 하지. 그게 무슨... 라일라 민적 자원조사과 주인 야라 부커 윌슨이야. 이건 내 통행증이고 이 13구역에 집이 있거든. 이 아이는 확실히 트리톤 공장의 직원이 맞아. 라일랩과 트리톤 화학 공장은 갈등이 좀 있어. 스파이 캐처에 나오는 비즈니스 싸움 같은 거랄까. 이해합니다. 여기는 트리마운츠니까요. 그런데 그 공장이 갑자기 폭발했고 현장 사진임 헤드라인으로 실리면 트리톤 화학 공장은 논란에 빠지게 분명해. 이건 이 아이가 라일랩에 들어오기 위한 선물 같은 거지. 뭐 군부의 통제 규칙이라는 건 확실하지만 다행히 당신의 드론을 파괴해서 사진이 유출된 일은 없겠어. 따라서 네 입사권은 다시 얘기해봐야겠는걸? 네.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갑자기 모든 취미를 못 나가게 통제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저희도 그저 명령에 따르는 거라. 저는 마리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여기를 떠나십시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내가 사일런스였나? 파라비스 대신 나에게 흑도차를 갖다 준 기억이 나는데. 야라쥐, 여기는 혹시 라일랩과 관련된 건가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몰래 들어온 거야? 저는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잠깐, 여기는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서 날 기다려. 이 주소는 걱정하지 마. 13구역에 있는 내 거처니까. 그럼 당신은 얘 친구가 찾아와서 잠깐 만나고 올게. 네가 숨을 쉬는 거 못 본 것 같은데. 그럼 담배 연기는 대충 배에서 한 바퀴 돌려보내는 거야? 그냥 습관이죠. 예전에 당신이 임무를 완료할 때마다 열심히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바로 태워버렸던 것처럼요. 아까 저 친구는 역시 후배를 많이 아끼는군요. 그럼 저걸 그냥 둘이? 우리 회사 직원인 군부의 통제국이 나타났다가 붙잡히기라도 하면 회사 쪽도 곤란해지니까. 역시 업계를 불문하고 책임감은 뛰어나네요. 그동안 종종 당신의 소식을 알아봤는데 트리만치의 투자자부터 라일랩의 인적 자원 조사과 주임이 되기까지 당신은 이 과학기술 회사를 위해 거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더군요. 한마디로 당신이 없으면 지금의 크리신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타난 것도 그 무모한 아이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신도 다른 생각이 있는 건가요? 생각이고 자시고 13구역이 내 집이라고. 한가할 때면 나도 이쪽에 와서 이틀 정도 머물다 가거든. 난 이미 늙었어, 팀맨.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건강 가꾼 우정, 가족까지 모두 이 나라에 바쳤다는 걸 알게 되었지. 메일랜드의 모닝스타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 내 떠나간 청춘을 추억할 만한 젊었을 때 찍은 영화의 비디오조차 없어졌지. 당신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이하라. 그렇다고 제가 눈 감아주기를 바라는 거라면 미안하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메일랜드는 이 나라만을 위해 일하니까요. 난 후회한 적 없어. 나는 지금도 이 나라를 해칠 생각이 없다고. 이하라, 당신은 아직도 라이트부의 죽음을 마음을 담아두고 있나요? 부정하고 싶지만 지금도 그 당시 광경이 자주 꿈에서 나와.
되었습니다. 사명해주세요. 작업대에 올려도 오레약은 눈앞의 공간을 훑어보고 있었다. 이곳은 가운데가 텅 빈 거대한 고리 모양의 지하 건축물로 바꿔 말하자면 우물이나 다름없었다. 벽에 달린 오리지름 등불은 기본적인 조명만 제공해 전체적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벽에 난 홈에는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케이블은 더 어두운 곳으로 뻗어 있었다. 방금 대답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며 분주한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았다. 깊고 고요한 곳에서 그녀의 움직임이 별다른 메아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걸 봐서 벽면에 성능이 뛰어난 방음 자료를 사용한 게 분명했다. 공간 전체는 마치 정체된 안개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두운 게 무섭지 않아? 한 답답해? 지하 몇백 미터로 되는데 위에는 우락부락한 군인들이 순찰하고 있고 벌써 한 달째 여기 있었잖아. 이 운드름 외톨이 자식 왜 저런 안 하는 거야? 네스트? 나 지금 바빠. 쿠쿨칸. 나는 한가해 보이니? 블랙박스 녹음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내가 군부와 매일은 내 눈밑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다 줬는데 이런 문전박대는 좀 아니지 않아? 그건 너랑 총괄의 거래지. 나랑 상관없어. 블랙박스는 안 건드렸지? 아니? 대답은 너무 솔직한데. 데이터 분석은 복잡하진 않대. 네스트는 혼잣말하며 바쁘게 움직였고 방대한 데이터는 마치 폭포처럼 스크린 속에서 마구 쏟아져 내려왔다. 네스트가 진지해질수록 오레악은 한쪽에 우두커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오레악은 네스트의 허리춤에 있는 한 장치를 발견했다. 불규칙적으로 이어진 나뭇가지 같은 이것은 네스트가 단말기를 조작하거나 멈출 때마다 짧고 규칙적으로 리듬감 있게 흔들렸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네스트를 따라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뿌리없는 나뭇가지를 위해 영양분을 찾아줬다는 거네. 항로 가족 데이터는 시뮬레이션보다 조금 이탈했지만 예상 범위 내에 있어. 아무래도 이 전달 물질은 내비게이션 대체제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속도를 좀 더 올려야겠어. 그런데 말이야, 크리스틴이 대체 어떻게 했길래 엔지니어링과 지음이 네가 기꺼이 지하에서 이 고생을 자처하게 한 거야? 네스트는 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지령 몇 개 입력하자 눈앞의 스크린은 하나씩 꺼져갔고 그녀는 돌아서서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네스트 뒤에 있는 지하 공간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드디어 외출하게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거기 있단 말 나랑도 나눠야 하지 않겠어? 설거져 나가. 오레악은 뒤로 한 발 물러났다. 마치 그녀의 몸이 명령을 자동으로 실행한 것처럼. 귀여운 소설이네 댄스. 네 부하 직원들이 너 성격 진짜 나쁘다고 불평한 적 없어? 서늘한 기운이 네스트의 목을 쳤지만 마치 착각이라도 한 듯 사라져버렸다. 젊은 벤시는 살짝 몸서리쳤다. 그러자 네스트의 손에 든 골필의 균열의 흔적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어머 탐질이 별로였나 보네. 서랍에는 한가득 준비해둔 걸로 아는데. 그런데 말이야, 즐겁 궁금했는데 그 골피를 다 꺾어버리면 내가 과연 그 꼼수를 부릴 수가 있을까? 할 수 있으면 해보던가. 난 똑같은 명령을 두 번 내리진 않아. 쿠쿨칸. 알겠다고. 항보 내가 줬어. 왜 펜시는 전부 다 이렇게 진지충인 거야?
뭐 못 자면 아찔한데 방해하지 말아야지. 어두워서 무서우면 내가 같이 가질 수는 있지만. 벤스가 다시 입을 열려고 하자 오레악은 연기처럼 문 뒤로 사라져버렸다. 공개적인 어둠이 격렬하게 늘렸지만 네스트는 결국 명령을 삼켰다. 슬슬 데리러 가야겠다. 살 커져. 드디어 혼돈의 꿈이 가라앉는 것.